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남 소학교 학생 알아맞추기 경연, 오늘은 네 번째로 진행하는 제4조 경연이 되겠습니다. 예, 제 파트너 북쪽에 계신 오 선생님께서 시작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그동안 오명숙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복숙 선생님이셨어요. 예, 아이고 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덤비지 않고 제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북쪽으로 건너가서 오 선생님께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아이고 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알아가지고 악수 좀 받아주시죠. 이게. 그렇습니다. 악수는 안 받으시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묘한 편집 기술로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악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치 한 자리에서 모인 것처럼 경연을 펼쳐야죠. 북쪽 예, 어린이 먼저 그러지요. 소개를 해주시죠. 저 건너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어디에서 온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번 함경북도 총진시 문화소학교 리준 학생,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중학교 소학반 원경민 학생, 다음 양강도 해산시 해탄소학교 존광명 학생, 평안북도 신의주시 동면소학교 리철범 학생, 평양 릉나소학교 조종아 학생.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본인 스스로 아주 씩씩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 이것은 남한의 인터넷 인사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우린 다르지만 저는 여기 하나 되기 위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 서울은 단단했다. 아름다운 부산, 아름다운 명진,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리 봐도 멋지고 저리 봐도 멋진 여기 홍의정이 있습니다. 남한에 사는 4학년 어린이들과 북한에 사는 4학년 어린이들아, 우리 함께 세계 무대에 진출한 나를 기대하며 아자! 자! 최첨단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온 명도영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아자! 우리시 동물원의 제안을 받아 북한 어린이들과 실력을 겨루기 위해 나온 동일초등학교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이 경연을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끝말잇기 하는 거랑요. 그 오자로 시작하는 그거 오색 동아리 뭐 그런 거 하는 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끝말잇기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 홍의정 어린이. 오, 아까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고 학교에서 인기가 좋은 편인가 봐요? 인기는 별로 좀 많죠. 인기는 좀 많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벼락치기도 좀 했습니다. 벼락치기, 어떤 벼락치기? 영어 공부 벼락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4조 첫 번째 문제 시작할 텐데요. 굉장히 까다롭고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편한 분위기로 생각을 하면은 야, 뭐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참 재밌다.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복수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말꼬리 읽기 경연입니다. 처음에 두 글자 단어로 시작해서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다시 다섯, 넷, 셋, 둘, 한 글자로 된 단어로 말꼬리를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말꼬리 읽기 문제 유형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남쪽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어휘력 신작과 그리고 말의 재미를 아이들에게 깨추기 위해서 끝말잇기나 스무고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곳을 우리 남쪽 친구들에게 제시한다면 수준별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 문제 풀어본 소감이 어때요? 심각했어요. 예? 문제가. 오! 정답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는 이유는 잠시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세 글자로만 읽기라서 그것만 연습했는데요. 막상 이게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했고 긴장이 돼가지고 못 풀었어요. 야, 약간 배시감 같은 게 느껴지겠네요? 네.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정답을 확인하는 동안 우리 남북 방청객 여러분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꼬리 읽기, 끝말잇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선생님, 학생으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다음 세 글자 단어를 어떻게 이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선. 예, 옳습니다. 그럼 신동엽 선생님, 다음 글자를 이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자, 선자로 시작되는 네 글자 선물 상자요. 선물 상자. 자, 자자로 시작되는 다섯 글자 단어. 우리 오복숙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예, 자동화 시대. 자동화 시대. 송창경 선생님, 대로 시작되는 여섯 글자 단어. 대관령 스키장. 대관령 스키장. 우리 이번에 심사원 선생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항상 무게만 잡으시는데. 예, 장애 달리기. 장애 달리기. 기로 시작되는 다시 네 글자. 기암절벽. 기암절벽. 오, 기암절벽. 야, 근데 큰일 났어. 이 벽으로 시작되는 단어 세 글자짜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북쪽 방청객 여러분 좀 풀어주시겠어요? 벽창호. 벽창호. 자, 벽창호 다음에는 두 글자 한 글자인데. 호두. 아, 머리두 말이 됩니다. 예, 그렇죠? 호두? 예, 머리두. 빵이랑요, 빵이요. 호빵빵 박수. 오, 또 호박이랑 박이요. 호박이랑 박. 이야. 아니 지금 이 방청객에서는 막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지금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우리 어린이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꼬리 읽기 문제는 일본 학생부터 자기가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어나 해보자요. 학생, 생나무, 무채지, 지세장 동지, 지사장 운전수. 운전수인데 그만 운전수라고 잘못 쳤구만요. 그다음에 집단 체조. 예, 끝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2번 학생. 학생, 생물학, 학생 상식, 식사 대줄책, 책편집위원회, 세계기산소, 소장동지, 지리산, 산종, 종. 어떻습니까? 맞았습니다. 합격됐습니다. 그다음 양강도 학생 보겠습니다. 산소리, 이기주의, 의사담당제, 제국주의 타도, 도로관리공, 공부시간, 간산봉, 봉사, 사. 이 학생은 간삼봉에 3자를 상이라고 썼고 마지막 단어를 잘못 찾았습니다. 불합격으로 예. 그다음 평안북도 학생. 학생, 생활학, 하장연계, 기사장 동지, 지리산 유격대, 대대장 동제, 지대장방, 방사포, 헛대, 대. 맞았습니다. 아주 잘 찾았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다음 생물학, 학습신문, 문학서저실, 실습실 출입문, 문화연락소, 서부대장, 장사꾼, 군대, 대. 읽는 것은 맞았는데 쓴 것을 보면은 문화연락소 서부대장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평가. 국어 문제에서는 철자법 하나만 틀려도 틀린 것으로 됩니다. 아니 저는 약간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저렇게 좀 엄격하게 가르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처녀 선생님인 경우는 애누리가 없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뭐 딱벌레 또는 뭐 딱따구리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좀 푸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격하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문제에서는 북한에서 가령 실례로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간다로 된다는 그런 그렇죠. 례까지 들면서 아동영화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띄어쓰기는 굉장히 철저하게 구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남쪽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자기가 쓴 데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생명수, 다 적어주지 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학생, 생활문, 틀렸습니다. 역시. 자, 홍의정 어린이는 지금 거의 다 정답을 썼는데. 학생, 생기부, 부녀자들, 등짝 밑따기, 기름칠을 하자, 자전거 타기, 기차 충돌, 돌머리, 이사, 사. 생기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들장 밑따기 기름칠을 하자. 틀렸습니다. 학생 생물학 학용 분점 다음엔 못 썼습니다. 틀렸습니다. 학생 생죽음 영현아,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생죽음을 썼어.
이런 단어를 평소에 많이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요. 남쪽 어린이와 북쪽 어린이가 쓰는 단어가 정말 틀려요, 그렇죠? 60년 동안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다른 언어를 하루아침에 좁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문제 세네 개 풀었다고 60년의 분단의 세월이 갑자기 좁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차분 그래도 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통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출전한 5명의 어린이 중에서 2명의 어린이가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전이 주어지는지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승 경연에 나가게 되는 학생은 금강산 견학에 가게 될 자격이 생기고 최종 결승 경연에서 1, 2, 3등을 한 학생에게는 평양 수학 여행의 특혜가 차려집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모시고 함께 떠나십시오. 금강산 가고 싶어요? 평양 가고 싶어요? 평양에 좀 가고 싶습니다. 평양 가면 뭘 하고 싶어요? 냉면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냉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냉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평양 가면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학교에 가서 남남북녀라는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남쪽에 지금 같이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이렇게 보면 예쁜 여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쁘긴 한데 너무 무서워요. 여자애들이야 여기에 예쁜 세져가 이거 주먹으로 아 그럼 우리 여학생들한테 맞아본 적도 있어요? 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왜 이야기해요? 그냥 재미로 노는 거죠. 저희 반 3명 정도 여자 어린이가 남자애들을 패고 그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A 곱하기 B는 각기 C일 때 첫째, 어떤 경우에 항상 C가 A보다 작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답을 컴퓨터로 치겠습니다. 자, 그래요. 솔직히 우리 남쪽 어린이들 몇 명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는 수학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북쪽 어린이들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죠. 아유, 그럼요. 수학하면 막 더리머리 떠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학이 어려운 거거든요. 도리머리요? 수학 시간 싫다고. 아, 진절머리? 예. 예. 수학 실력 어떠셨어요? 그래서 쓸쓸했습니다. 보통 될까? 예, 북한에서는 국어문학 같은 거 잘하는 건 깜짝거려요. 암기력만 좋으면 깜짝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걸로 알려줍니다. 예, 실제로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걸 잘해야 수학거리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학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역시 홍희정 어린이 또 길게 뭔가 이렇게 지금 답을 적어줬어요. 그런데 컴마 하나를 못 찍어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컴마를 찍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서학자에서 어떤 수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지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수가 커집니다. 또 2를 곱하면 같아집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5 학생 가운데서 어느 학생이 맞았는지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1번 학생이 다 맞았습니다. 예, 합격입니다. 2번과 3, 4, 5번 학생들은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자, 북쪽 어린이들도 5 어린이 중에서 1명의 학생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과연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정답을 맞췄을지 정답 확인해 주시죠. 1, 2, 3, 4, 5번 학생 모두 불합격입니다. 자,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한 쇼를 준비했습니다. 자, 신동엽의 분장 쇼! 토끼 가방 달랑 들고 당시 집에 가요. 강아지도 맞이 나와 병아리로 뛸 거예요. 한테 힘이 뿅뿅뿅
자, 세 번째 문제를 풀 차례인데요. 기뻐해 주십시오. 남녀노소 누구나가 가장 좋아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 사실 객관식 문제 하니까 다들 이렇게 참 좋아하시는데 이 북쪽에서 출제되는 객관식 문제는 꼭 객관식이라고만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남쪽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죠? 잘 보십시오. 1번 지하자원은 다 금속이다. 2번 지하자원에는 기체는 없다. 다음 3번 약수물은 지하자원이다. 4번 온천물은 지하자원이 아니다. 다음 대리석과 화강석은 지하자원이 아니다. 이 가운데서 옳은 것을 찾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 뭐 북쪽의 지하자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그 함경남도 단천에 가면 그 하나의 산 전체가 마그네슘 크림가로 되어 있어서 백곰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북쪽에서도 남쪽에 관해서 상당히 좀 다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석탄의 산지를 얘기하면서 남쪽에 대해서 약간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요. 우리 선생님께서 번호만 적어달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틀린 것을 적는 건지 맞은 것을 적는 건지 그걸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아까 저기서 옳은 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옳은 거를 볼 텐데. 어느 것이 맞았다고 생각됩니까? 땅속에서 솟아나는 세 번째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3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왜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고요. 그냥 다 상의를 해보니까 3번 같아요. 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자원에는 비금속인 석탄도 있고 또 기체인 가스도 있고 액체인 온유도 있습니다. 땅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유효하게 이용하는 물건이게 되면 다 지하자원입니다. 이 땅속에서 사는 온천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유효하겠습니까? 병치레도 쓰고요. 대리석과 화강석도 지하자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3번 하나가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학생들 가운데 몇 번 학생이 맞았습니까? 2번 학생, 3번 맞았습니다. 쪽 어린이들도 이번 문제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이만 이렇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정답을 맞췄을지. 자,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4번 학생이 맞았습니다. 1번 학생, 4번 학생 합격입니다. 이야, 사실 뭐 경쟁을 부추기거나 뭐 문제를 뭐 꼭 맞춰야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쪽 어린이가 북쪽 어린이보다 더 많이 맞추니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네요. 예.